네, 네.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모시고 오시죠. 빨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증시가 이제 문을 열었고요. 네. 올라야 되는 날 아닙니까 오늘? 오르면 좋은데 오늘은 좀 빠져서 출발을 했습니다. 예. 현재 오늘 코스피가 0.55% 빠졌고요. 그래서 13포인트 정도 밀려서 2,466까지 불안해. 정프로가 좀 밀렸고. 30일 날도 장을 열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때 내가 싸했어. 아니 그 주식 안 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. 알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도 밀리고 있는데 뭐 코스닥은 좀 미세하게 밀렸습니다. 1.74포인트 밀려서 0.23% 빠졌고요. 현재 하락 종목이 665개, 상승이 561개로 좀 비슷한 좀 상황입니다. 현재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총 1, 2, 3등이 다 좀 밀리고 있어요. 삼성전자 0.9%, LG에너지 솔루션이 한 1% 정도 밀렸고,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0.5%, 또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1.5% 정도 좀 부진한 출발을 보여서 코스피 쪽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은 일단 메리츠 금융지주가 한 2% 정도 오르고 있고, 메리츠 금융그룹이 좀 좋습니다. 메리츠 화재도 한 1% 오르고 있고, 하나솔루션이 0.9%, 또 카카오뱅크가 0.7% 정도 올랐고, NC소프트도 한 0.5% 가까이, 네이버도 한 0.5%. 그래서 오늘은 좀 인터넷 게임주들 네. 좀 약세장에서 좀 선전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 대부분 좀 밀리고 있는데, 크래프톤이 마이너스 한 2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SD 바이오센서가 한 마이너스 2%, 또 현대미포조선이 마이너스 2% 정도 좀 밀리고 있고, 그 외의 기업들은 한 1% 내외로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대다수 상위 종목들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, 코스닥 역시 좀 오늘 좀 하락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, 그래도 디어유가 한 1.3%, 네. 또 안트로진이 1% 정도 올랐고요. 그리고 솔브레인이 한 1%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, 펄어비스, 뭐 JYP 엔터 같은 이제 게임 엔터주들은 그래도 오늘 한 0.5% 이상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, 다만 오늘 그 리노공업이 한 마이너스 2% 정도 빠지고 있고요. 또 TCK가 마이너스 2, 네페스도 마이너스 2%. 주로 반도체가 좀 출발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네. 코스닥이.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이 오늘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2,460까지 좀 밀려서 한 19포인트 정도 밀려 있고요. 0.76% 하락을 해서 상승이 264개, 하락이 한 517개로 오늘은 좀 코스닥보단 코스피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 같습니다. 대형주도 좀 빠지다 보니까. 그래서 코스닥은 좀 나름대로는 조금 버텨주는데 대형주가 좀 약한 흐름으로 오늘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중소 건설사들이 조금 많이 좀 오르기도 하고. 어제 뭐 동부건설 상한가 쳤잖아요. 네, 뭐 오늘도 동부건설 우가 뭐라고 그랬죠? 우선주. 우선주. 네. 이게 시장 색깔이 좀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. 동부건설 근데 상한가입니다 지금. 상한가요? 네. 근데 저거는 뭐 거래가 거의 없을 걸. 아 그래요? 우선주는 원래 좀 거래량 거래 없을 거야. 우선주 상한가 치는 거는 조금 건설주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그렇습니까? 아닙니까? 근데 뭐 지능기업 금호건설 이것도 좀 상한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. 신풍제약 이것도 많이 그러니까. 오르네. 예. 우선주들이 오늘 좀 많이 네, 가네. 우선주들이죠. 연우는 우선주 아니야. 아닙니다. 연은 화장품 용기 연은 만드는 화장품. 거잖아. 연 회사의 우선주는 아니군요. 네. 네네. 좀 무리한다 계속. 계속 하시죠. 네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은 이제 오전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, 특히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파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오전에 한 8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, 주로 파는 거는 이제 화학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팔고 있고요. 서비스 업종, 뭐 철강주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, 거의 전 업종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, 기관 투자들도 오늘은 한 150억 정도 팔지만 사는 섹터가 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그나마 뭐 철강주 조금 사고 있는데, 그래서 외인 기관의 좀 동반 매도가 좀 부담이고요.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억 정도 매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줬는데, 오늘은 오전에 좀 매도가
좀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일단 이 중소형 건설사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사실 이제 옛날에 테마로 보면 4대강 테마가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. 4대강? 그러니까 섹터로는 이제 그쪽에 좀 상승률이 높은데 뭐 한마디로 이제 중소 건설사들이 그때 4대강 테마 있었지. 예, 예전에. 예. 근데 아직도 이 테마가 그대로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. 예, 아직도? 아직도 그 그때 테마. 언젠데 대통령이 아, 몇 번 바뀌었어. 그 테마를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분류할 때 4대강 테마가 있어요. 예. 근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. 어. 4대강이 이제 뭐 보건 테마라 그래가지고. 근데 거기 이제 대부분이 뭐 중소 건설사예요. 예. 그래서 오늘 좀 시총 그 상승률 상위엔 좀 포진돼 있고. 그때 생각난다. 코리아 대우나. 한반도 대우나. 한반도 대구나. 예. 4대강이 아니었어 원래는. 근데 맞아 대우나. 대우나였지 예, 대우나. 맞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 영산관과 한강을 이어갖고 그 안에 배가 맞아. 돌아다니는 서울에서 배 타면 저 부산까지. 나주도 갔다가 네. 어? 그렇죠. 모든 곳을 이렇게 크게 예, 맞아. 예, 그랬죠. 자전거 타고 한번 또 달릴 수도 있고요. 예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여행주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여행 업종이 오늘 참 좋은 여행 뭐 모두 투어가 한 2%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요즘에 웹툰 관련주도 좀 강한데 오늘도 일부 웹툰주들이 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그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센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중국 비중 좀 큰 기업들 연우가 오늘 11% 정도 올라가고 있고 또 CNC 인터라든가 뭐 클리오 같은 기업들도 오늘 3에서 4%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. 클리오도 화장품이죠. 네. 클리오 젊은 분들이 많이 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클리어. 네. 네.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뭐 계속 방역 규제 완화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계속 좀 붙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일부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. NFT 관련주도 좀 강세를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건강기능식품도 좀 약간 상승이고 면세점도 오늘 좀 좋은 출발을 일단 보였고요. 다만 이제 이런 중국 소비주나 일부 뭐 NFT나 뭐 게임이나 이런 쪽 여행주 좀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밀리고 있고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반도체 대표주가 좀 안 좋아요. 오늘 삼전이 많이 빠지네요. 네, 삼전, 1.6%. 하이닉스 여기 좀 안 좋고 그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 좀 하향한 것 같더라고요. 어제 한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그 마이크론의 이제 영향으로 오늘 좀 빠지지 않나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영화 관련주 최근에 좀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조선업종도 오늘은 조금 안 좋네요. 좋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좀 빠지고 뭐 정유라든가 또 관광업체 유가에 좀 연동되는 기업들도 오늘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이고요. 확실히 저 시장이 닭관눈이 착 좀 이렇게 퍼질라 그러면 또 정신 완전히 그냥 누르시고. 절망해서 시장을 떠날라 그러면 아니야. 야 가만 왜 있어봐. 그래? 왜 이렇게 급해?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이 얘기하잖아. 박스권입니다. 네. 쫓아가면 안 되고 바닥에 사야 되고 네. 오르면 좀 팔아야 되고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시장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동안 시장 주도했던 게 사실 뭐 전력기기나 뭐 사우디 관련주나 미국이 인프라 투자할 때 수혜 기업들이 강했는데 이제 어제부터 좀 꺾였고요. 2차 전지도 좀 꺾이기 시작하고 반대로 이제 그들 기업들이 갈 때 왕따당했던 게 사실 중국 소비주거든요. 중국 소비주나 이제 건설사들이죠. 근데 이제 이런 섹터들이 오히려 좀 이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정반대의 시장 흐름이 조금 이번 주 들어와서 좀 펼쳐지고 있다. 그게 이제 오늘까지는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네. 이제 시총 상위 기업이 어쨌든 이제 반도체 2차 전지다 보니까 이쪽이 좀 약해서 오늘 좀 지수는 좀 부진한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시장은 그렇게 뭐 일부 종목들 빼고는 조금 마이너스 폭이 약간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지금 코스피가 한 1% 가까이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한 0.5%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. 지금 나오는 개인 매도는 다 정프로 자극 개인 매도 같아. 정프로가 하루라도 주식시장 더 열고 싶다는 그런. 원래 정프로 이렇게 얘기했거든. 왜 이러시죠? 막 그러면서 아유 한 12월 한 15일쯤 닫으면 안 돼요. 이럴 때 사야 돼. 요새 좀 아까 너무 위험한 발언한 거야 이 그러니까. 씨가. 좀 되거든 요즘에. 요즘에 좀 네. 좀 돼요. 겸손해야 상한가도 됩니다. 한번 맞고 좀 네. 된다고.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. 예, 겸손.
겸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. 네. 자, 리포트 보면서 마음 차분하게 다지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제 그 자동차 이제 업종 보고서 하나 나왔는데요. 그 하나증권이죠. 거기 송선재 연구원님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좀 좋다 이런 네. 좀 내용이 보고서고요.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 공급 불균형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, 그럼 생산이 늘고 다만 이제 판매가 둔화되는 거는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좀 부진할 것 같아서 판매는 조금 둔화되지만 생산은 좀 정상화된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, 그래서 자동차 뭐 회사들의 실적이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동안 판매가 상승 효과를 누렸던 완성차 이익은 한 5% 정도 내년에 좀 감소할 걸로 보고 있지만, 반대로 부품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이게 물량도 좀 증가하지만 또 비용이 하락하면서 한 28%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품사들의 주가 매력이 조금 더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제 원재료, 뭐 물류비, 또 생산 정상화 이런 효과 면에서 주가 모멘텀 측면에서는 좀 부품사가 낮다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, 기업들은 요 하나증권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님이 일단 뭐 제목은 가을엔 전어고 이제 겨울엔 의료기기라는 좀 제목의 보고서인데 뭐라고? 가을엔 전어, 겨울엔 의료기기. 제목 집 나간 어르신들 돌아오신대요? 며느리. 아니 그러니까 가을엔 전어는 그거고 어. 겨울에 의료기기라는 의료기기가 거는 이제 뭐 지금 세라젬 집에 하나 갖다 놓으면 아 요즘 세라젬이 뭐 장난 아니라. 장난 아니래요. 어? 예. 네? 그 뭐죠? 안마의자도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데 지금 같이 들었나 보다. 바디 프렌드 넘어섰다고. 아 그래요? 예. 확실히 이정재의 힘이 세다. 아, 그 세라젬이 아, 정재영이 모델 아니야. 아 맞아. 예. 내 허리가 부러질 상인가. 네. 그래서 의료기기가 지금 좋답니까? 지금 뭐 실제 데이터가 좋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, 그러니까 4분기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 앞두고 11월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좀 데이터들은 괜찮고, 특히 이제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무려 42%나 수출이 좀 늘어났고, 브라질도 지금 수출액이 좀 크게 증가해서 71%나 네. 급증을 했고요. 또 요즘에 태국 쪽으로도 수출이 또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늘면서 예전에 이제 중국 이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요즘엔 굉장히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, 다만 이제 보톨리눔 톡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락다운을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일부 좀 타격은 있었다. 다만 이게 보톡스? 예, 보톡스. 예. 예. 그렇지만 이제 이게 중국의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 다시 좀 좋아질 걸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. 임플란트는 이제 VBP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지금 원래 11월 말에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표가 안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우려감은 있는데, 근데 그거랑 별개로 여전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. 25%나 좀 성장을 해서 임플란트 쪽도, 그러니까 데이터 상으로는 여전히 좋다. 그래서 이 4분기 여전히 좀 미용 의료기에 대해서는 좀 뭐 계속 그동안도 좋았기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. 좀 피크아웃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데이터로만 보면 여전히 고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KB증권의 장문준 연구원님이 이제 업종 주가, 이제 건설 업종이죠.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둔촌 주공 분양이라서 그 자료를 하나 좀 쓰셨는데, 12월 5일 날 이제 분양을 시작하거든요.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, 12월 6일 날 1순위 해당 지역, 7일 날은 이제 1순위 기타 지역 뭐 이런 순서대로 한다고 하는데, 이 12,000세대 중에서 4,786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 대상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평당 분양가는 평균 3,800만 원 그 정도 청약 그거 통장 있어야 되죠? 있어야 되겠죠. 예. 그래서 있어? 3,800 청약 통장이요? 어. 있죠. 1,400만 원 넣어놨어요 지금. 1,400만 원. 1순위네. 아 왜 뭐 웃으시는 거예요? 아니. 어떻게 예. SY하고 상의 좀 해봤어? 어. 상의 했을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니까 뭐 계획은 이제 플랜은 빅 플랜은 짜놨습니다. 어떻게? 일단 내년 한번 보자. 내년. 아, 네. 둔주는 아니다. 둔주는 조금 너무 멀지. 네, 멀어서 너무 멀고. 실거주가 어떻게 힘들다. 여기 저기 서울교 넘으면 그 당산 가는데 거기 아크로라고 있어. 아크로. 아크로 거기 옛날 한국경제 아크로. TV 네? 건너편에 이 대각선에 거기도 분양합니까? 입지 좋은데 네. 거기 금매 하나 나오는데 어떻게? 금매? 금매.
뭐 아는 분이에요? 우리 PD. 그렇게는 못 사지. 그렇게는 못 사. 일시적 이주택이 돼가지고 빨리 아, 팔아야 그래요? 되는데. 한번 얘기 잘해봐. 아니 그럼 싸게 가깝잖아. 걸어 다녀도 돼. 그래요? 그럼. 얼마인데요? 가격은 서로 얘기하고. 가격은 좀 서로 얘기할까요? 네. 그럼 뭐 한 요즘 시세라는 게 뭐 저 송도 부르는 게 값이지 뭐 자기가 부르는 게. 그러니까 송도가 반값이라면서요. 응. 송도만큼만 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어때? 그만하자. 작년에 비해서. 지금은 매수자 우리 작년에 시장입니다. 집 얘기 나오면 있잖아. 네. 할 말도 없고 그냥 근데 요즘에 딱 집 얘기 나오면 막 목소리 커지고. 네, 무주택자가 지금은 갑인 시장이에요. 야, 엊그저께 우리 3% 녹음했는데 그랬구나. 2%를 막 아, 그렇지. 형은 뭐지? 2%. 자, 네.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정비 사업 청약 결과가 한 2개 정도 나온 게 있는데 이제 같은 둔촌동이죠. 거기 이제 세대수는 적거든요.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고 여기가 일반 분양이 73세대인데 일단 여기는 청약 결과가 좀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. 평당 3,600만 원인데 분양가가 다소 높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평균 한 15.7대 1, 최고가 72대 1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어딘데요? 여기 둔촌동 같은 그쪽인데 더샵 파크 솔레이유라고 여기가 이제 분양수는 적어요. 이름 좀 더샵 파크 솔레이유. 솔레이유 예, 이름이. 제가 솔레유. 충청도 전용 아파트입니까 혹시? 아 제가 솔레유. 예. 솔레유? 솔레이유. 솔레유? 그 뭐예요, 그건? 거기 이제 솔레는 뭐 태양 뭐 이런 거 같은. 더샵이니까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포스코 건설이겠죠. 더샵이면. 솔레이유? 솔레 근데 이름을 이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. 예. 이유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화동의 리버센 여기도 좀 길어요.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여기인데 그러니까 요즘은 저 뭐죠 이 어쩌고 뭐 리버 어쩌고 나오는지 하여튼 강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하여튼 강이 리버 좀, 어쩌고 막 예. 붙고 리버 사이드니 뭐 리버 파크니 이런 거 붙고 또 뭐 어디 공원 조금만 이렇게 하여튼 옆에 있으면 파크뷰. 뭐, 네 파크뷰 뭐 파크 뭐 아니, 근데 센트럴 제가 파크 뭐 건설회사 그 장명 담당자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제 시골에 있는 어머님들도 다 지금 다 적응했어요. 다 찾아갈 수가 있어요. 그걸로 주부들 마음 살려는 그 얕은 예? 수는 그만해라. 다 찾아갑니다. 예. 그렇다고 시어머니들 안 가시나? 어? 아파트 이름 길면 이 저 뭐야 그 인터넷으로 뭐 저 쇼핑한 거 내릴 때 그 이름 넣는 게 제일 귀찮아요 아주. DMC 레미안 뭐 아 옛날에 얼마나 좋아. 건영, 우성, 예? 현대 현대, 간단하게. 그지? 우방. 예. 예? 예. 무슨 동 현대하면 딱 끝인데 네. 옛날에는 좀 어려운 게 신동아였어. 세 글자. 어려운 게 신동아였어요. 조금 어려운 게 신현대. 아 그렇습니까? 진짜. 그지? 현대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잖아. 신현대. 아 그런데 맞아요. 요즘은 진짜 열몇 글자는 뭐 기본이니까. 네. 그러니까. 근데 어쨌든 여기 중화동 쪽은 조금 평균 경쟁률이 이제 여긴 1,000세대가 넘거든요. 근데 6.22대 1로 조금 다소 아쉬운 청약 결과가 좀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분양이 시작될 텐데 이쪽이 이제 대형 건설사 주가 반등 여부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대규모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흥행을 해주는 게 당연히 주가에는 좀 긍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근데 시장에서는 좀 일부 좀 반반인 것 같아요. 흥행에 좀 실패하는 거 아니냐. 분양가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게 이제 59제곱미터거든요. 요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좀 가능한데 이게 일반 분양이 75% 정도 돼요. 그래서 좀 흥행을 좀 점치는 부분도 있어서 뭐 계속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올해 레고랜드 때문에 유동성 경색 심화로 뭐 건설업종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지만 요게 일반 분양이 크게 실패만 하지 않는다면 건설주들은 좀 좋은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네. 않을까 이런 내용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아파트 이름 20자 되는 데도 있네. 20자.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. 야 대단합니다 진짜. 자 리포트도 봤고요. 또 있을까요? 이 정도. 이 정도 네. 하겠습니다. 네. 자 그러면 뭐 오늘 다시 한번 시장 살펴보면 뭐 낙폭은 그 정도 여전한데? 유지하고 있네요. 유지하고 있어요. 1%안 어제는 되는. 이렇게 조금 좀 잡담을 하면 좀
딱 양전했네 이럴 줄 알았는데 아, 오늘 삼성전자 많이 빠지네. 네, 준자랑 하이닉스가 좀 안 아, 좋습니다. 2%. 예. 그래도 뭐 6만 원 위니까. 아, 지금도 저는 이제 항상 상승 많이 된 거 보고 있는데 일부 바이오, 일부 우선주 일부 우선주, 일부 작은 건설. 이화공영도 건설이죠? 네, 건설이죠. 건설이죠. 거기- 거기가 예전에 4대강 그쪽이죠. 거기는 아파트보다는 그죠. 토목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? 네, 아, 토목죠. 맞습니까? 사장 이름 뭐죠? 창업주. 보통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화공영이 안 됩니다.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아, 근데 공영이라고 하면 네. 약간 좀 뭐 이렇게 이제 공영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공영토건이라고 있었어요. 예. 공영토건. 뭔가 이렇게 나란 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건 이제 아니고. 이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유한 양행도 있잖아. 예. 양행이 뭐예요? 양행? 옛날엔 회사 이름에 양행이라는 것도 많이 쓰고 공영 뭐 이런 것도 많이 쓰고. 양행. 바다 양자에 행할 행자야. 아, 예. 그게 뭐 저 해외로 나간다 뭐 이런 거예요? 그런 거겠지. 이렇게 해외와의 교역도 하고. 예. 사실 물산이라는 이름도 되게 웃기는 거야. 삼성물산, 효성물산. 옛날에 물산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. 그래서 그 물산이라는 용어를 확 바꿔주는 게 뭐냐면 저거예요. 주대우, 주. 대우. 그러니까 이게 상사거든. 물산, 뭐 네, 상사, 네, 네, 현대종합상사. 주대우가 딱 나왔죠. 예. 이름이 굉장히 강했지. 요즘은 뭐 주 뭐뭐가 많은데 김우중 회장이 그런 적에 있어요. 주대우 딱 그러니까 있어 보이지 않아? 아, 대우 물산 뭐 이런 거 아니고. 대우 상사, 대우 물산 이런 게 아니고 주대우. 좋네요. 자, 하여튼 뭐 이 공영 이쪽으로는 잘 모르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. 네. 하여튼 그 정도로 오늘 시장은 네.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우리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내려.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.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.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.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.